네, 5월 11일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최이마 앵커의 부재로 내일까지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도 든든합니다. 김영민 매니저가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7분 장전 서서 있는데 불편했다고. 앉아서 해서 너무 편하다고. 전혀 아니고요. 네. 다시 저 돌아가고 싶은데 부장님이 또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맞이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그래도 조금 다행히 있는 게 일단 4월 CPI를 이번 주 내내 기다렸다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제 장 후반에 또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폭을 좀 키우다 보니까 야, 이거 CPI 또 좀 안 좋게 나올 건가 보다. 철렁. 장중에 좀 소문이 좀 돌았던 게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물가지표 이제 CPI 지표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뭐 전월 대비해서 0.4%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고 특히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한 5에서 5.2%였으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한 거고 더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6월 달에 이제 CPI가 9.1 거의 최고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발표될 CPI는 이제 기고 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르게 좀 둔화되는 게 이제 보일 거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시되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어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약간의 반등 조짐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가 이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살아나야만 코스닥 지수가 이제 그렇죠.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리튬과 관련된 이제 호재가 좀 나오면서 리튬 강산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사업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금양이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미래나노텍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심스럽게 또 시장 분위기 좀 예상을 해보면 에코프로도 조금 반등을 좀 볼 수 반등을 좀 있지 하지 않을까. 않을까. 뭐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충분히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방산이 딱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일단 금양이 이 리튬을 좀 견인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 또 하나 보니까 로봇, 두산이 또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한번 나왔던 뉴스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로봇 종목들도 조금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5월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회복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 실적 시즌 동안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이런 종목들이 좀 길을 못 폈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좋지 않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실적은 적자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3월, 4월 달에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상장 준비를 좀 했고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나온 뉴스가 두산이 이제 상장 이제 예비 심사 이제 청구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저께 이제 두산 우선주랑 그다음에 두산도 주가가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의 이제 상승이 조금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로봇 종목들한테는 단기적인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일단 섹터로 보면 2차 전지, 로봇 이렇게 방산이었습니다. 일단 김영민 매니저가 보는 이 속에서 좀 주시할 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시간의 종목 중에 이제 좀 접근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을 좀 이제 꼽아보면 저는 이제 강원에너지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리튬 쪽. 네, 맞습니다. 리튬 이제 금양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미 어제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초가가 조금 강하게 형성될 것 같아서 따라붙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강원에너지 정도면 뭐 10% 미만으로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 접근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차트 주가 흐름을 이제 먼저 좀 보면 지난 이제 3월 28일 날 최고가 43,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25,550원이었으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넘겨난 거예요. 한 달 반 동안에 거의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물론 올라갈 때 그만큼 좀 공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있지만 하락폭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기술적인 이제 반등 시도가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인데 뭐 어저께 시간의 시장에서 조금 들썩거리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이제 고순도의 이제 수산화 리튬 이제 생산 설비를 이제 구축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리튬 수혜주로 움직였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3원 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배터리가 다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뭐 원자재 중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게 리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막 고공행진을 할 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 또 탄산 리튬 종목들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할 때도 오히려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네. 리튬에 대한 이제 수요 그리고 리튬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이제 산업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승을 할 때도 가장 좀 화끈하게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를 포함해 가지고 금양,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뭐 고점 대비해서 작게는 30%, 많게는 거의 지금 5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그 단기 모멘텀을 이제 바탕으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 2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간에 특징주로 강원에너지 정도는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양이 쏘아올린 공으로 리튬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강원에너지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 원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에 한번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추격 vs 네. 저점이죠. 네.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섹터 전략으로 이제 보면 네. 뭐 저점 매수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도 잠깐 시간의 특징주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로봇 업종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월 달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이 이제 다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AI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모멘텀이 된다라고 그렇겠죠. 보거든요.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오늘 구글 알파벳이 주가가 4%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또 거기 AI가 네, AI 있었죠. 이제 바드가 이제 출시가 이제 임박했다. 대기자 명단을 아예 없앴다는 것 자체가 아 이제 출시하나 보다라고 이제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하면서 오늘 4%가 넘게 이제 강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로봇하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좀 동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같은 성장 섹터로 1, 2, 3월 달에 워낙 좀 빠르게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도 다시 한번 이제 AI와 로봇 종목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로봇 업종을 저점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6월 달에 일단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면 4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이제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늦어도 10월 안에는 모든 상장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말 그대로 이제 IPO 과정이 이제 끝나고 상장이 이제 10월 전에는 이제 다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로봇 종목들한테는 단기적인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이제 지분 투자 덕분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해졌어요. 아직도 좀 고평가라는 얘기들을 네.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뭐 협동 로봇 시장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 시장에서는 5위 정도의 이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도 거의 한 3배, 4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날 정도로 규모가 더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아무리 못해도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한 2조 원 이상의 이제 가치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연결 기준으로 이제 두산이라고 하는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만약에 진짜 1, 2, 3월 달에 가정이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됐었다면 네. 저는 시총 한 4, 5조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이런 랠리를 생각도 좀 같이 들어요. 받아서.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진짜 로봇 종목 뭐 너나 할 것 없이 바닥에서 정말 날아다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장 타이밍만 이제 좀 잘 맞춘다라고 하면 뭐 최소 이제 시총 2조, 많게는 뭐 한 4, 5조 이상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의 이제 1위 프리미엄을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1등이니까 시총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로봇 종목들도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분명히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은 지금부터 좀 주목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협동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이쪽이 저는 우리나라 이제 산업에 있어서도 정말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장성을 확보한 거죠. 맞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이제 국가고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2차 전지 배터리 쪽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노동 집약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경제가 사실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 집약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출산율은 또 전 세계에서 거의 최저예요. 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고 뭐 지금 거의 뭐
가구당 0.6명 정도밖에는 출산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이제 여기서 지금 한 5년, 10년 더 지나가고 나면 노동 가능 인구가 정말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게 이제 국가의 성장률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출산 대책을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들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에 지금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은 로봇밖에 로봇이다. 없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산업계에서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2030년까지 모든 공장 막 무인 공장화 하겠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공정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뭐 자동차를 만들던 반도체를 만들던 뭐 배터리를 만들던 로봇이 이제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겐트리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가격 전환을 좀 받았겠다. 1, 2, 3월 달에 로봇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거의 한 달 이상 가격 전환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아까 제가 뭐 강원 에너지 같은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차트가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봇 종목들은 충분히 좀 저점 매수를 좀 해가지고 이걸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AI라든지 로봇을 너무 좀 테마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겠죠. 이게 이제 뭐 실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좀 테마인데 네. 만약에 이걸 진짜 테마로 생각한다면 워렌 버핏까지 막 AI에 대해서 계속 주총해서 강조를 좀 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AI하고 로봇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섹터가 AI와 로봇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불과 2, 3년 전에 2차 전지 종목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 다 LG 에너지 솔루션 다 적자였고 네.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지금 130조 원. 그렇죠. 뭐 잘하면 뭐 삼성전자 시총도 뭐 추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적이 상황이고. 딱 뒷받침해줬죠. 그러니까요. 이게 성장 사이클 이제 개화기 때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는데 본격적인 이제 성장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의 이제 실적 스코어보다는 미래에 이제 좀 큰 그림을 보면서 AI라든지 로봇 종목들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저는 좀 강력하게 좀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두산이라든지 SP 시스템즈, SPG, SBB 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뭐 어떤 종목이든 차트 열어보면 다 쌍둥이에요.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름도 저는- 비슷해요. 다 S, S, 그러니까 다 S예요. S가 들어가죠. 왜 S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종목들이 유독 S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SP 시스템즈, SPG, SBB 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아무거나 좀 골라 잡아서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로봇하고 AI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잡을 순 없으니까 네. 김영민 매니저의 탑픽 기업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플로우를 쭉 이제 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빌드업을 했어요. 맞습니다. 빌드업을 쭉 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로봇이나 AI 종목 중에 제가 그러니까요. 이제 픽을 했을 거라고 예상들을 좀 하실 텐데 그 중에서 하나는 그 중에 하나 오늘 저는 SBB 테크라는 종목을 오. 한번 소개를 좀 감속기 해드려보도록 쪽이네요.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속기 이제 국산화를 이제 추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모닉 감속기 이제 얼마 전에 이 이마잉크께서 이 SBB 테크를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맞아요. 주가가 아직까지 좀 반응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바이벌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SBB 테크 말씀을 좀 드렸고요. 로봇 산업 이제 전반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조금 전에 뭐 추격 저점에서 저점 매수 의견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틀 전에 현대차가 이제 울산에다가 2조 원 정도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생산한다. 그렇죠. 저도 거기서 왠지 네. 오히려 로봇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수혜가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 로봇 그렇죠. 종목이었거든요. 결국은 그 공장을 사람으로 다 채우진 않을 맞습니다. 거니까. 이게 거의 공정의 50% 맞습니다. 이상을 지금 로봇이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사가 이틀 전에 딱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부품주는 어제 움직였고 네, 오히려 맞아요. 이틀 전에
기사가 났을 때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가 울산 공장 방문하고 기사가 오후에 이제 바로 떴는데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SP 시스템즈였거든요. SP 시스템즈가 이제 겐트리 로봇을 또 현대차 그룹 쪽으로 납품을 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감속기 기업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막 이런 루머가 돌았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후보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좀 강하게 후보 종목으로 이제 물망에 올랐던 기업이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는 SBB 테크였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2조 원, 기아가 이제 1조 원대 규모로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설비 투자 규모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공정 자동화 관련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좀 저는 핵심적인 수혜주로 SBB 테크가 또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초정밀 감속기, 특히 소형 감속기 쪽에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올해 공격적으로 좀 해놨거든요.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달에 이미 한 1.2톤 규모의 이제 생산 능력을 5톤 이상으로 지금 늘려놨어요. 확보했군요. 네, 설비 투자가 이미 다 되어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수주만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 매출도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사실 뭐 맞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실적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올해 매출액이 이제 예상치는 한 135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135억 아쉽네요. 정도라고 하면 에게 이런 생각들을 네네.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전기차 종목들 제가 아까 비유해드렸던 것처럼 한 3년, 5년 이후에는 수천억대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올해 단순히 이제 실적을 보는 것보다는 성장률이 얼마나 좀 빠르게 전개가 좀 될 것인지를 방점을 좀 두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차 이제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어떤 로봇 투자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SBB 테크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로봇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네.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조정받았다가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있어요. 상황이고 SPG 이제 감속기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요것도 이제 40% 조정받았다가 약간 이제 터닝이 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언급드렸던 SP 시스템즈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거의 40% 조정받았다가 약간 이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이 좀 안 들어온 게 이제 SBB 테크 요거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점 매수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43,000원 정도 근처를 매수 밴드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일단 뭐 아주 짧게 5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렸지만 5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이게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진짜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5만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끌어주고 또 정부가 밀어주는 로봇 산업 여기에서 오늘의 원픽은 SBB 테크였습니다. 네, 로봇주였고요. 일단 오늘 너무나 든든하게 잘 받고 네. 내일도 혹시 오시나요? 네, 내일도 오죠. 네, 아유, 네.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